내일장 전략 세워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다소 힘든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네, 매수에 대한 이유가 부족하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상승 모멘텀 부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은 박스권 하단까지 왔어요. 박스권 상단 갔을 때, 3,200 정도 갔을 때, 거기서 내려오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도 좀 했었고, 추가적으로 돌파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내려온 다음에 사실 올라갈 때가 좀 시원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 외국인하고 기관 양매수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요. 외국인이 1,370억 원, 그리고 그 기관이 2천억 정도 샀는데요. 이 정도만 사도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좀 힘이 약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 주는데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좀 약하죠. 장 막판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지 사실 이전까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였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본다라면은 이 국내 증시 불확실성들이 아직까지 좀 많고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좀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가 되겠고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뭐 9월에서 한 10월 정도 되면 백신 접종률 올라갈 텐데 그 백신 접종률이 올라갔을 때 확진자가 과연 줄어들 것이냐 이런 확진도 필요하고요. 내년 상반기에 내년 초에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 잘 버텨줄 수 있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이익단이 어느 정도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율이 다시 한번 또 원화가 조금씩 약세가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증시가 좀 더 답답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주요 포인트들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뭐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그렇죠. 가장 특징주 그러면 카카오 네이버입니다. 무엇보다 사실 카카오가 좀 하락이 깊죠. 지금 뭐 16만 원 바라보고 있다가 15만 원대에서 급락을 맞았습니다. 이 15만 4천 원에서 급락을 맞아서 지금 오늘 종가가 12만 4,500원으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는데요. 카카오 네이버가 시가총액이 워낙 큰 종목이고 정부에서의 그런, 뭐 정부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이 정치권에서의 그런 이 움직임들이 나온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인 카카오가 시가총액 코스피에서 지금 6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3위인데요. 이 두 종목 모두 네이버는 그래도 하락이 어느 정도 좀 진정된 모습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121선도 깼고 오늘 같은 경우 또 4%대의 하락 나왔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또 좋지 않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이 하락세 이게 좀 진정이 돼야지 시장도 좀 좋은 모습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 그래도 좀 특징적인 부분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입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샀다는 부분들은 항상 뭐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오면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가 중심이 된 순매수이기도 하고요. 지난주 9월 9일 쿼드러블 위칭데이에서 매도가 원체 좀 많았습니다. 9천억 이상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2천억 이상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1,370억 매수 규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4거래일 연속 매도를 마감하고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은 그래도 하방은 어느 정도 지금 자리에서 역시나 박스권 하단에 가까우니까 지지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들을 이 외국인의 순매수로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 다시 좀 봐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1,150원 정도에서 움직였을 때는 괜찮았는데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176억 원인데요. 이 원화가 다시 약세가 된다. 원화가 강세가 되는 움직임일 때 물론 외국인이 많이 사서 원화가 강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화의 강세 움직임과 이 국내 증시를 외국인이 사는 정도는 대체적으로 비례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들, 그럴 때는 외국인 수급 크게 좋아지기 기대하기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잘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0.59% 6.9원이 올랐습니다. 이런 상승세의 분위기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주요 증시 일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의 이 지표들이 있는데요.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봐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우선은 9월 14일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요. 9월 15일에는 뭐 중국의 실물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발표됩니다. 중국의 실물 지표, 실업률, 그리고 산업 생산, 소매 판매가 있고요. 9월 16일은 이제는 미국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지표들이 이 9월 들어서는 사실 좋게 나온 지표가 거의 없죠. 그리고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 분위기를 볼 때 7월, 8월, 6월, 7월, 8월은 지표가 좋게 나오면 증시가 떨어졌고요.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증시가 올라갔습니다. 테이퍼링이 빨라지느냐 느려지느냐를 이 지표를 가지고 특히 물가와 고용 관련된 지표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9월 들은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도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증시가 잘 못 오르죠. 9월에는 그 이유가 이제는 테이퍼링은 어느 정도 이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다. 테이퍼링에 대한 염려보다는 이제는 지표가 안 좋으면 경기가 진짜 안 좋네, 정말 안 좋구나. 그러면 주식이 갈 수 있을까? 기업 실적이 좋을까라는 의구심을 시장에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에 형성될 수 있는지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최근에 좋았었던 종목들 좀 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어떤 점을 시장에서 봐야 될까요? 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의 하락 여부, 이 사실은 원화가 약세가 되는 과정, 그러니까 1,150원 가면 사실 원화가 더 약세가 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쉽진 않죠. 근데 이게 만약에 1,200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1,150원보다 1,200원은 원화가 더 약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200원이 된 이후는 증시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1,200원에서는 다시 원화의 가치,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면서 원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부담을 덜 가지고 국내 증시를 살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타이밍이 언젠지를 보고 올라가는 동안에는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카카오랑 네이버가 뭐 한정없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금일 같은 경우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카카오와 네이버가 언제 상승을 할 것이냐, 자리를 잡고 지금 가격보다 더 빠지진 않고 여기서 자리를 잡고 상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 속도는 좀 더딜 것 같아요. 더딜 것 같지만 그래도 박스권 상단까지 갈 때의 그런 모멘텀들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뭐 원화가 드라마틱하게 약세가 되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이 이 두 종목 그리고 또 플루톤 관련된 종목으로 국한된 그런 영역으로 봐야 될지 왜냐면 오늘장에서는 경기 민감 섹터 뭐 화학이라든지 이쪽이 다시 올라와서 시장의 주도권이 그럼 성장 섹터 이쪽에서 좀 경기 민감으로 넘어가는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좀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 시장에서도 사실 기술주들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IT 쪽 섹터들이 좋지 않았었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뭐 카카오 네이버처럼 뭐 공정위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기술주들에 대해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사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시장이 많이 올랐을 때 악재가 나오고요. 그 악재가 나왔을 때 떨어질 때는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 위주로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최근에 좀 가파르게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주들, 카카오 네이버 같은 기술주들도 조정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민감주들은 이런 IT주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 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하반기에 좋아지는 종목들이 또 많습니다. 사실 철강주들 같은 경우만 봐도 하반기에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화학주들도 하반기 실적 기대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규제도 들어가고요. 중국의 수출을 조금씩 막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중국에서 밖으로 수출을 좀 덜 한다라면 국내에 있는 전통적인 굴뚝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급이 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T나 이런 기술주들에 있어서의 매도 금액만큼 경기 민감주들로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모두 다 팔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안을 삼는다라면 많이 올랐고 최근에 불안한 이슈가 있는 카카오 네이버보다는 이 경기 민감주 쪽에 있는 굴뚝주들이 조금 더 매력 있어 보였기 때문에 매수가 좀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성장주의 가치주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밸류에이션이 기준점이 돼서 오늘 시장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거네요. 그럼 절대 전략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사실은 박스권 증시라서 큰 조정이 지금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서 계속 박스권 안에서 매매 잘못하면 조금씩 계속 마이너스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뚝심을 가지고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뭐 굴뚝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좀 가신다라면 어느 정도 포트만 담고 좀 뚝심 있게 가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현금 비중은 50% 이상 좀 유지하시면서 매수 기회는 얼마든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의견 제시해 주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힘드셨을 텐데 내일장 전략을 미리미리 좀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남은 시간에도 토마토TV 유튜브 들어오시면 도움될 만한 많은 정보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종목에 대한 고민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을 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